네, 반갑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보입니다. 어제 올랐다가 오늘 내렸다가, 또는 어제 내렸다가 오늘 올랐다가, 또 내일은 또 반대의 양상이 나오려나요? 계속 이런 식이죠. 코스닥이 올랐다가 코스피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수급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안정적인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 정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자꾸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대체적으로 급등주로 쫓아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오늘 알테오젠 급등하니까 코스닥 쪽 바이오 종목분들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이 또 글로 싹 몰려가니까 코스피 쪽이 갑자기 잘 되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자금이 별로 없다는 거,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런 형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야지 자금 조금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은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코스닥 쪽에 바이오 쪽만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에서도 알테오젠만 급등세죠. 근데 이게 시총 1등이다 보니까 이게 15%씩 올라가 버리면은 코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요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특이하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에서 또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나 외국인들도 지금 보합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죠.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오늘은 또 닭 쪽으로 또 매수하죠. 어제는 코스닥을 매도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분석도 안 되고,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친 거야? 이런 생각. 네. 대통령도 미쳤냐는 말 한다는데,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아침엔 좀 좋았는데, 지금 오후 되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쭉 내려왔죠.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게 문제인데 11시 넘어가면서도 매도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와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조금은 좀 답답하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생각. 아침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리고 계좌도 수익률 잘 나오고 있었고, 근데 뚝 떨어지면서 여기는 기관과 외국인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를 쳤고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매수를 또 다시 들어오네. 얄미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순 매도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고요. 오늘은 기관 쪽 역할이 좀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도를 확장하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로 전환되면서 이 금융투자 매수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 기관 둘 다 매수를 쭉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고요. 코스닥 쪽도 아침에 코스피와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 계속 보였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알테오전이 확 치고 올라가면서 살려줬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느낌. 근데 알테오전 혼자서 거의 다 해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지수 포인트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시총 1등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확인되죠. 외국인들. 자, 코스닥 쪽 보시면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고요. 대신에 이 1시경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쭉 유입이 됐고요. 코스피를 보시면은 이때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쭉 나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수급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헷갈리게 만들죠. 이놈들이 정착을 하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해? 이런 형태의 느낌이라면 이쪽에서 튀었다가 저쪽에서 튀었다가, 지금 얘네들도 그러면 단타를 치는 거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금융투자는 근데 이 와중에 또 매수를 확장합니다. 쭉 치고 올라가서 지금 2,000원까지 순매수 들어가 버렸는데, 저렇게 매수를 또 들어가 주게 되면 지수가 또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바닥권 반등하는 냄새를 잘 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본다라면 다음 주부터 정말 주가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아침에 플러스였는데 플러스 이게 1% 넘게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장중 변동만 2% 넘게 나온 거잖아요.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또 눌러버렸지. 57,000원에 마무리됐고요. 하이닉스는 20만원 겨우 지켰습니다. 네, 20만원은 깨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반도체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매도가 뭐 그렇게 크게 나오거나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도의 규모가 커져서 뭐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서 굉장히 시원찮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런 반도체나 이런 대형주 쪽에 매수가 안 들어와서 주가를 자꾸 누른다.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튀는 것들이 막 생겨.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다음에 올라갈 때는 무조건 팔아버려야지? 아니면 지금에도 팔아버리고 절로 넘어갈까? 개인들을 자꾸 좀 분할시키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LG에너지솔루션 살짝 올라갔다가 좀 꼬리 달고 내려갔습니다. 역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것 같아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원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코스피 쪽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고려아연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별한 게 없죠. 네, 그냥 보합이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하이닉스, 현대 모비스 정도가 오늘 상승했다. 이거 말고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파월 때문에 네,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막판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형태의 느낌 드리고 조선주들이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많이 오르진 못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이 약간 대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또 KTNG 올라가고요. 네, 뭐 아주 뭐 시장이 네, 난리통입니다. 크래프톤은 7%대로 떨어지고 한국전력도 오늘 22,200원까지 하락세를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멋대로예요. 이거는 시장의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 거래량은 9조 6천억인데 거래량이 또 점점점 줄고 있죠. 네, 좋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되려면 평균 거래량이 그래도 15조 정도는 나와줘야지 시장이 그래도 좀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약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도 특정 부분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오늘 강세 보이면서 시총이 20조가 넘어가 버렸는데 23조죠. 23조 원대인데 야, 이거는 재료가 일단은 근데 아주 좋아요. 네. 재료가 아주 좋습니다. 이 엔허투 SC 제형 치료제 개발 독점 라이선스 체결, 기술 수출로 4,200억대, 네, 이런 것들 얘기 계속 나왔죠. 4,200억대,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 개발 계약, 빅딜, 뭐 등등등 얘기 나오죠.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술 수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로열티라든지 뭐 계약금 등등등, 그 다음에 향후에 발생되는 위험 리스크는 없어요. 왜냐면 넘어갔으니까. 물론 이제 뭐 약품이 안 된다 그러면 로열티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개발에 들어가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수하게 기술 수출을 통한 쾌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 수출로 대박친 애들이 옛날에 한미약품이라든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물론 규모적인 부분이 이건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조단위였다 그러면 더 대박이 났겠지만 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부담이었고 그동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네,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면 네, 종목의 상승률은 더 진행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포인트는 일단 이렇게 유지가 잘 되잖아요. 네, 이평선 간격이 좋기 때문에 이격이 너무 벌어지고 뭐 그런 부분도 아니고 너무 올랐다는 것이 일단 부담인데 이거 지금 실적 별로 안 나왔던 부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요소로 해소가 된다라면 가격을 인정받는 구간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시총이 너무 높다는 판단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추세는 계속 이평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를 아직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고 바이오 쪽에 전체적으로 붐을 좀 네, 분위기 좋게 만들었죠. HLB는 요거는 안 될 것 같지만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금 그래도 한숨 돌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제 많이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했는데 2차 전지 계속 약세였고요. 반등 포인트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놈만 올라가서 네, 만약에 다른 거 다 올라갔으면 오늘 코스닥이 난리 났겠죠. 근데 시총 1등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15%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몇 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의 종목군들이 별로였어요. 뒤로 넘어가도 다 별로고요. 펩트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상승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낫죠?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좀 별로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 현황을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392개 종목 상승이고요. 470개 하락입니다. 바뀌었어요. 그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7개 상승에 708개 하락. 여기는 조금 더 강한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상승률 살펴보시면 삼부토건이 오늘 상한가, 그 다음에 자이글 상한가, 네, 성우, 네, 요거는 왜 또 상한가인가요? 네, 그 다음에 샤페론, 야, 이런 것들 아직 살아있네요. 네, 계속 잘 가고 있네요. 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상승세에 있었고, 카페24도 오늘 급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근데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예전에 한 번씩 했었던 종목군들이 두 번째 재탕해 먹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힘스. 요거는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44위권. 그러니까 44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크게 보였다는 거죠. 네. ETF도 별로 안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네, 오늘 상승률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는 2.7 정도 잡혀 있는 상태고요. 자, 하락률 넘어가 볼게요. 네. 에어레인, 모나리자, 제노코, 비보존 제약. 여기는 또 이게 떨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9% 이상 하락한 종목들, 오늘 덴티움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화학 업종들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 원익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얘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네,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인데 또 이건가요? 네, 실적치 부합했으나 신규 수주 가능성 낮아짐. 흑자 전환. 네. 우리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나쁘게 나오면 개판인가 보죠. 네. 야, 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해줘야 되지? 뭘 해야지만이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어이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데 도대체 더 이상 뭘 해줘야 되nan 말이야?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지 같네요. 네. 아무튼 이런 형태의 느낌이에요. 뭐 이게 실적이 개선되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떨어지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아무튼 네, 하락세가 이렇게 나타났고 하락은 이 마이너스 2.13이네요. 그래서 오늘 0.5% 정도 플러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플러스가 제법 셌거든요. 근데 뭐 자동차나 이런 쪽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전환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5 정도 되는 것, 0.1 아니면 0.05 그냥 거의 차이가 없이 그냥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했던 거 그냥 반납하면서 마무리돼서 조금 네,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주말에는 좀 맛있는 걸 먹으면서 버텨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이게 원익 때문인가? 네. 아무튼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위협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지랄 맞아서 좀 그렇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 쪽은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이게 지금 웃기는 게요.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얼마 없잖아요. 연기금 이런 애들이 여기 보시면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걸 팔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뭐 등등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 하이닉스 매수. 매도는 미국 테크주.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같이 팔았어요. 그리고 CS 윈드나 카카오 뭐 이런 쪽, 금호석유, 한국콜마, 기아, 뭐 넥스원 등등등. 오늘 방산주도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데 희한하게 ETF를 많이 팔고 있죠. 네, ETF, S&P 500 등등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우리 증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하이닉스 순매수 1,400억입니다. 삼성전자가 매도로 바뀌었죠. 네.
매도가 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막판에 밀리는 형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참, 이거. 자, 하이닉스는 많이 사주면서 왜 삼성전자는 안 사주는 거야, 이거. 네. 그리고 알테오젠, 하나시스템, 삼성중공업, 네. 하나시스템 많이 올랐네요. 네. ANF, 뭐 이런 쪽으로 오늘은 매수가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차전지도 조금씩 사는 모습이 좀 있었네요. 매도는 SDI 매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KT, 네, KT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뭐 이런 쪽으로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규모 자체는 크지 않고요. 일단은 움직이는 게 매수 쪽이 조금 더 확장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손잡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인데 조선주도 지금 열심히 또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누가 또 상승의 어떤 흐름들 보여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힘이 무조건 필요하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더 털어먹을 게 있는 것인지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은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시고요. 수급이 돌아올 때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확장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계속 관망하세요. 지켜보고 네, 내가 원하는 위치가 오는 데까지만 참고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번 주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고 변동성도 크고 아주 지루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미국장만 올라가고 열받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자, 일단 다 털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연말 랠리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1월 11일 네, 광고제 시작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 이제 쇼핑에 대한 그런 관점들, 소매 판매 업체들, 그 다음에 또 소매 지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줄줄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해서 털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들 잘 보시고 진행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만길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워낙 변수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길에 대한 변수가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편안한 저녁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